이번에는 류머티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류머티즘을 다루게 될 때는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전에 그 행복전도사라고 TV에서 이제 아침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제 그 하던 강사가 있었죠. 여자분. 예, 항상 이제 웃고 뭐 즐거움을 갖다 얘기하시던 분.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숙박업소에서 이제 그 남편분하고 같이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됐죠. 그분이 오랫동안 이 류머티즘 때문에 고생한 거를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증이라는 것이,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실제로 이제 이 질환이 돼서 통증이 제어가 안 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를, 아주 강한 진통제를 쓰든가, 아니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쓰겠죠. 예. 그렇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통증이 너무 극심할 때는 강력한 어떤 그 통증을 갖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진통제를 쓰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몸에서 어떤 부위가 다치거나 안 좋을 때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은 뇌에서 느끼죠. 뇌에서. 통각 시스템이죠. 그런 뇌에서 통각을 느끼는, 인지하는 부분을 그냥 인지 못하도록, 통증을 못 느끼도록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통증을 못 느끼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류머티즘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발병의 근원, 이런 것도 사실은 명확지는 않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명확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몸을 지켜야 되는 면역체계가요, 외부에서 뭐 항원, 즉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든가, 몸에 이제 제거해야 될 대상이 있다든가 이럴 때 그것을 방어하고 제거해야 될 그 면역 세포들이, 그 중에 특히나 이제 림프구가 이제 주로 많은 그런 작동을 합니다. 그런 면역 체계들이 오히려 우리 신체의 조직들을 적인지 아군인지 판별을 못할 정도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데에서는 이제 뭐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왜 발병이 됐는가, 왜 그런 형태가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현대의학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분류야 할 수 있죠. 분류는 할 수 있지만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뭐 자가면역 자체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동양의학적으로서는 이제 그걸 이제 그 해석하는 방법들이 또 있고 한데, 어쨌든 그걸 이제 풀어보면은 이것도 너무 이제 그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하면서 서양의학적인 견해 그리고 동양의학적인 견해들을 다 풀어서 해야 되는 그 질병입니다. 모든 질병이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 그 세세한 것까지는 하기에는 또 지루하기도 할 것이고, 또 내가 류머티즘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걸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물론 이제 환자들이요, 자신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근원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걸 다 알기는 참 어렵고, 당장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어떤 정도에서 이제 그 해결책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하실 겁니다. 어차피 이제 류머티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병원 진료를 겸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처방도 주로 이제 면역 억제, 그 다음에 항염증, 염증이 심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통,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라든가 이런 걸 쓰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제가 앞장에서도 많은 설명을 했던 부위 중에 하나가 장누수예요. 장누수 현상. 그로 인한 2차 합병이죠. 쉽게 말하면은 장벽이 그 앞장에 혹시 그 필요하신 분들은 경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장벽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장 내에 있는 나쁜 독소들이나 바이러스나 바이러스는 아니고 박테리아들이나 이런 세균들이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혈액을 타고 다 돌죠. 체액이라는 건 돌게 돼 있습니다. 인체 전반을 돌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은 몸 안에 있는 면역 입장에서는,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는 막 이제 과면역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체액, 그 림프액이든 아니면은 혈액이든 이런 체액들은 몸 전체를 돕니다. 몸 전체를. 이 류머티즘이라는 말의 근원이 어떤 거냐면 그리스어에서 나온 그 단어인데, 이거는 흐른다는 뜻이에요. 흐르다. 뭐가 몸에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체액이에요. 그럼 좋은 체액이겠어요? 나쁜 체액이겠어요? 당연히 나쁜 체액들이 흘러서 몸에 이상한 통증도 유발시키고, 그래서 나온 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병명이라기보다는 이 속에 이미 병의 원인 자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1번이 뭐냐, 이 장누수 현상, 장벽의 세포들이 정상적인 어떤 결합체를 가지지 못하고 그 장내에 있는 나쁜 것들이 많잖아요. 가스 같은 것들, 부패된 것들, 그 다음에 박테리아, 나쁜 유해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림프액이나 혈액을 타고 돌면서 그게 이제 어떤 부위에 가서 이게 정착이 된다고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면역세포들이 막 그걸 공격하겠죠. 공격하다 보면 그 주위의 조직도 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로 나타나는 게 뼈나 관절이나 근육 부분에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피부에도 나타나고 신경에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단순하게 그런 부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화기의 위나 장에서도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류머티즘은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게 관절, 류머티성 관절염 이러잖아요. 관절 부위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류머티즘은 몸 전체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